안녕하세요. 지성환씨 박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위탁 판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비대면, 특히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쇼핑몰을 이제 부업이든 본업이든 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하시려는 분들은 물론 주변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 혹은 뭐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물건을 받아서 판매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막 맨땅에 헤딩하시는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시작하려면 되게 막막하고 어렵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개가 많이 된 방식이 위탁 판매 방식입니다. 위탁 판매라는 건 내 제품이 없어도 내가 뭐 네이버든 주마켓이든 뭐 11번 가든 쇼핑몰에 입점을 해서 쇼핑몰을 일단 하나를 만들고 쇼핑몰 안에 다른 사이트에서 상품을 내가 가져와서 등록을 해서 판매가 되면 택배를 직접 그 업체에서 공급 업체에서 보내주는 것까지 모든 처리를 다 해주기 때문에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도 적고 여러 가지 상품을 되게 많이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근데 반면에 이제 생각해 보시면 반대로 그렇게 하려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되게 심하고 그다음에 품절이라든지 뭐 단종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마케팅을 막 해가지고 그 상품을 열심히 팔고 있는데 갑자기 공급사에서 그 제품이 우리는 이게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안 팔 거다라고 하면 그 위탁 판매자는 뭐 몇 개월 혹은 몇 년 동안 노력했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좀 위험 부담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런 이제 위탁 판매를 할 때 주로 사람들이 어떤 사이트를 이용하는지 사이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목은 위탁 거래를 할 때 알아두면 좋은 것들이라고 적었고요. 그 도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받는 사람과 또 혹은 공급사의 입장, 제조사의 입장에서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알아두시면 좋을 팁이 되실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위탁 판매란 정의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각 사이트의 수수료, 장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많이 쓰는 B2B 사이트가 도매국이라는 업체예요. 이 도매국이라는 업체는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도매국 가이드 제가 한번 볼게요. 돈 버는 쇼핑 도매국 2001년부터 시작을 했고 낮은 판매 수수료 그리고 대량 구매 서비스 지원 그리고 보유 회원수가 이렇게 270만 명이 되고 그다음에 업데이트 상품 수가 뭐 평균 하루에 4만 개가 넘게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고 그리고 거래 상품이 500만 업계 최저 수수료 4%에서 7.3% 수수료 그리고 글로벌 거래가 가능하다. 이런 장점들을 내세우고 있어요. 도매국은 사실 저희도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한 B2B 사이트인데 여기 수수료가 제일 저렴하긴 해요. 저희가 다른 사이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보통 뭐 카테고리마다 조금씩 다른데 7%에서 8%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도매국에서 수수료 책정이 좀 주의할 게 있어요. 그 제조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공급가가 10,000원인데 공급가가 10,000원이고 뭐 판매가가 20,000원이라고 칩시다. 근데 다른 사이트들은 보통 내가 10,000원에 등록하면 중개료 수수료들을 10,000원에다가 뭐 10%를 더해서 11,000원에 최종 판매자가 가져가게끔 돼 있는데 도매국은 그 반대로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도매국에다가 내가 10,000원이라고 올리면 내 제품을 가져가는 사람이 10,000원에 그냥 가져가는 거고 나는 그 10,000원에서 도매국에 7% 혹은 8% 정도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0,000원에서 7% 하면은 뭐 9,300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조사, 유통사 입장에서 계산을 하실 때 도매국은 그걸 반대로 계산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좀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제 다른 사이트들도 당연히 뭐 10%, 12%를 공급가에다가 더 붙여가지고 등록을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도매국은 자세하게 읽어보니까 그 반대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수정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온채널인데요. 소개를 보시면 B2B 유통 플랫폼 대표님이 이제 이렇게 나오셔서 인사말이 있고 뭐 수상 경력도 있고 양력 같은 것도 있고 좀 전형적으로 조금 올드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근데 저는 온채널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시스템이 조금 다른 데하고 좀 차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를 떠왔는데 온채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온채널가, 이제 이게 온채널가라는 게 이제 제가 온채널한테 주는 공급가입니다. 그러면 온채널은 여기다가 이제 자기들만의 뭐 10%든 11%든 수수료를 붙여서 판매자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온채널의 최대 장점은 저는 이 판매자 수가 노출된다는 것 같습니다. 이 판매자 수가 이 상품을 몇 명이 도대체 가져갔는지에 대한 데이터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들이 다른 데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온채널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조사 입장에서. 그리고 판매자 입장에서도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온채널은 이 제가 상품을 등록할 때 검수를 하나씩 다 하더라고요. 검수를. 인증번호라든지 뭐 사이즈라든지 뭐 이렇게 정보 고시 같은 이렇게 필수로 입력해야 되는 값이 있는데 뭐 도매국이나 오너클랜이나 이런 데서는 정보들을 따로 검수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등록하면 다 돼요. 근데 온채널 같은 경우는 뭐 최저가도 검색을 하고 우리 판매자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마진율을 좀 보장을 해줘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제조사, 벤더사, 수입사 뭐 이런 것도 선택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가격을 자율로 할 수도 있고 가격을 준수로 할 수도 있고 뭐 가격 준수 B2B관이라고 해서 진짜 잘하시는 그 판매자분들한테만 보여주는 관도 있고요. 뭐 폐쇄물, 종합물, 공동구매 뭐 이런 것까지 다양한 입점 채널에서 할 수 있다는 게 네, 온채널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오너클랜. 오너클랜은 옛날에 왕도매라고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오너클랜이라고 이제 상호가 변경이 됐고요. 오너클랜 같은 경우의 장점은 이제 소개서를 보시면 뭐 20년간의 유통 판매 업력, 7년간의 교육 노하우, 입점사가 이제 13,000개 정도 있고 판매 수수료가 0원이다. 이거는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굳이 장점이라고 보기 좀 어렵고 다양한 판로 활용한 유통 가능. 뭐 여러 가지 이제 업체들이 유통이 가능하고 아까 온채널하고 좀 비슷하죠. 뭐 이렇게 이제 뭐 교육센터도 있어서 판매자들을 위해서 교육도 해주시고 뭐 프로그램 혜택도 주시고 뭐 구매 대행도 되고 뭐 이런 장점이 있네요. 사무실 전경도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오너클랜에서 느꼈던 장점은 뭐였냐면 이 오너클랜 자체 그 부서 중에 로켓 배송 부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쿠팡 로켓 배송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가 있는데 일반 소상기업들이 이 쿠팡 로켓 배송을 입점하려면 절차가 좀 까다롭거나 입점이 지금은 좀 허들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쿠팡이 이제 규모가 작았을 때는 웬만하면 업체들이 그냥 많이 받아줬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쿠팡의 입지가 높아지다 보니까 좀 업체들도 좀 가려서 받고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제조사나 뭐 총판사가 아닌 이상 입점하기가 좀 어려운데 오너클랜은 이런 업무를 대행을 해서 중개 수수료를 받고 대신해서 제안을 해주고 그리고 서류 같은 거를 이제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뭐 물건 챙기고 서류하는 건 저희가 똑같은데 오너클랜을 통해서 입점을 하면 좀 더 빨리 입점을 할 수 있고 아무래도 회사의 그 네임밸류가 있다 보니까 쿠팡의 MD들이 조금 더 가산점을 줘서 진행이 빨리 되는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희도 오너클랜을 통해서 쿠팡 로켓 배송을 입점을 했었거든요. 발주도 꾸준히 나오고 무엇보다도 정산이 오너클랜은 한 달 마감해서 나오기 때문에 쿠팡을 통해서 정산을 받으면 보통 한 2개월 뭐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산 대금 받는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사이트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외에도 뭐 도매의 신이라든지 뭐 도매창고, 뭐 투비지온, 뭐 도매토피아 뭐 등등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게 이제 대량 등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B2B 사이트, 이 도매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량 등록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그 도매국에 보시면 뭐 하루에 4만 개 상품이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는데 그 4만 개 상품을 매일같이 만약에 등록을 한다. 그러면 내 사이트의 상품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근데 이게 과연 좋을까라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인데 요즘에는 좀 대량 등록을 좀 지양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량 등록을 하다 보면
당연히 뭐 네이버나 G마켓 11번가 뭐 인터파크 뭐 이런 쪽에서는 그만큼의 서버 비용이 계속 용량이 계속 가득 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별로 좋을 게 없고, 그리고 대량 등록을 막 하면 이게 내가 어떤 제품을 올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루에 4만 개 상품을 올렸는데 그게 진짜 어떤 제품이고 그런 걸 다 알고 있으세요? 현실적으로 알 수가 없죠. 그거를 어떻게 다 공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문의가 오면 판매자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질문이 오면 그때 가서 그냥 상세 페이지 보면서 아 이런 거구나, 혹은 그 공급사에다 급하게 전화해가지고 뭐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게시판을 통해서 뭐 질문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량 등록에 대해서 사실 좀 부정적이에요. 물론 그렇게 해서 매일 뭐 등록했다가 삭제했다, 등록했다, 삭제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뭐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량 등록은 저는 좀 권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량 등록을 하게 되면 뭐 상표권 침해라든지 그 이미지 저작권 침해 이런 것들도 되게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것 때문에 뭐 소송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내용 증명서를 받는 분들도 있고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이게 전화가 걸려오면 이게 이제 물건을 사려는 소비자가 아니라 뭔가 나한테 법적 제재를 가하려는 어떤 그 물건을 공급해주는 제조사라든지 유통사라든지 총판사라든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전화 받는 게 싫어지고 괜히 무서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품을 소싱을 할 때는 진짜 여러분들이 잘 팔 수 있고 잘 알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는 제품들을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그런 게 잘 모르겠다 싶으면 한 번쯤은 해보셔도 좋을 텐데 그거를 계속 유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 팔리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그 대량 등록을 사용하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내가 이걸 계속 끌고 갈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위탁 판매 한계. 이거는 아까 이제 대량 등록이 좋을까에 대해서 뭐 이어지는 내용인데 위탁 판매를 계속 하다 보시면 내가 상품을 열심히 뭐 몇 개월 동안 이걸 키워놨는데 갑자기 이 공급사에서 이 상품 공급을 중단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되게 난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탁 판매에서 내가 최대한 위험 부담을 적게 가지고 경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고 위탁 판매에서 어느 정도 내가 감과 경험을 쌓으셨다면 그 물건을 공급하는 혹은 알리바바든 뭐 어디 중국에서 소싱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서 직접 수입을 해서 판매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입도 어렵지 않죠. 그게 이제 품질 관리도 해야 되고 예전과는 달리 내가 재고를 떠안아야 되고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계산기를 좀 두드려 보시고 저울질을 하셔서 방법을 찾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격을 싸게만 판다고 해서 여러분들 상품이 많이 팔리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노출이거든요. 물론 가격을 낮게 하면 쇼핑몰 최저가에서 내 상품이 맨 상단에 올라올 수 있지만 그만큼 내 마진이 줄어드는 것이고 경쟁을 어쨌든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 10원으로 시작했던 경쟁이 100원, 200원, 1000원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품을 많이 팔기 위해서는 일단 남들하고 좀 차별점을 둬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이 제품을 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한다든지 뭐 지금 저처럼 뭐 유튜브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표 이미지를 좀 바꾼다든지 상세 페이지를 좀 예쁘게 꾸민다든지 뭐 이런 노력들이 여러분들께 좀 들어가 줘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맨날 최저가 가격에만 맞춰가지고 판매하게 되시면 그건 실력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사실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경쟁력이라고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품을 많이 올리시잖아요. 그 전화나 이런 게 안 돼요, 되게. 고객들이 여러분들께 문의하고 전화하고 뭐 이메일도 보내고 이러는데 상품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걸 어떻게 응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도매 사이트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제조사, 유통사 입장에서 진짜 이 제품은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공급할 수 있고 진짜 너무 흔한 제품이다. 그래서 나는 딱 받고 싶은 만큼만 받겠다라고 하시면 이 도매 사이트를 이용해서 뭐 판매가를 당신들이 얼마를 팔던 간에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그런 경우에는 이 도매 사이트 활용하면 좋겠지만 내가 진짜 이 제품에 애정을 갖고 브랜딩을 할 계획이 있으시면 도매 사이트에 올리는 것보다는 진짜 나와 좀 어느 정도 친분이 있거나 혹은 이러한 정책들을 잘 지켜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거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트에 지금 이제 올리게 되면 특히나 판매가를 준수를 하지 않고 자율로 했을 때 지금 이 사진처럼 10원 단위, 뭐 100원 단위, 1000원 단위 계속 떨어집니다. 이게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리고 편법들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여지는 가격이 2,000원인데 막상 들어가 보면 뭐 2,500원이 된다든지, 그리고 또 전화 이런 연결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주력 제품들은 도매 사이트에서 다 지금 내린 상태이고, 다양하게 판매자가 많이 필요한 제품들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런 제품들 위주로 도매 사이트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짜 저희 메인 제품들은 도매 사이트처럼 저희 자체 도매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 사이트가 이제 저희가 지성 비즈라고 해서 지성 도매몰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회원 전용으로 보여지게 되고요. 이런 제품들은 이제 저희가 다 위탁 판매를 원하시는 분들께만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위탁 판매를 할 때 제조사, 공급사, 판매자 입장에서 입장을 두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고요. 위탁 판매를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장점들이 있고 어떤 사이트를 이용을 해야 되고, 위탁 판매를 하게 되면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는 것을 좀 숙지를 하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겠고요.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항상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